안녕하세요. 자, 제목이 이제 사이판 비자로 병원 가시는 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유튜브에서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잠시 카피했습니다, 그죠? 카피를 했는데, 자, 일단은 사이판은 저번에 이제 에이전시에서 저희하고 아이케어하고 계약하기 전에 사이판 간다고 약간 빠져나간 분이 있습니다, 그죠? 알고 보니까 사이판 가셨더라고요. 자, 가시는데 하여튼 가신지 안 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많이 꼬셨지만은 하여튼 제가 뭐 아이케어가 신규 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사이판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 사이판 소식을 들었어요. 자, 소식 들었는데 일단 선생님 한번 내용을 보실래요? 네. 사이판에 이제 가신 선생님 중 이분이 이제 사이판에 있는 병원에 가셨는데 이분의 경력이 대학병원에서 2년 정도 일하신 분이셨고 사이판에서 CHCC라는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CW-1 워킹 비자를 받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시간당 22.19불을 받고 주 40시간 일하면 2주에 1,470불 정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 있는 분과 이제 이 워킹 비자 받고 일하시는 분 사이에서 이제 월급도 차이가 나고 또 이제 CW-1은 좀 힘든 게 1년마다 비자 갱신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갱신을 할 때 그때 연봉 협상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이판이나 광 같은 데 가면은 국립병원이다, 그죠? 그게 이제 사이판 이제 국립병원, 그 다음에 일단 광 국립병원 가는데 옛날에 저도 이제 사이판 시험 치러 갔을 때 사이판 병원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약간의 어떤 좀 이렇게 외진 곳에 섬에 있다 보니까 자, 얘네들이 이제 필리핀 간호사가 많아요. 필리핀 네. 간호사 주로 이제 옛날에 필리핀 영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가서 필리핀 간호사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욕이나 일단 이제 이렇게 미국의 어떤 본토에서 영주권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죠. 앵커렉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물론 여기도 사이판도 라이센스 있으면 좋고요. 라이센스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이제 영주권 받는 게 상당히 까다롭죠.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되고, 네. 자, 그런 게 요구되는, 여기는 영어 점수 없어도 일단 약간의 어떤 인터뷰만 하면은 CW1 비자를 받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제발 좀 사이판 가는데 우리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미국 가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간호사들이 또 그 순간을 좀 나 영어가 못해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CW1 비자는 1년마다 갱신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본토에 갈 때는 다시 영주권 신청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 갈 때는 옛날에 한번 어떤 선생님 갈 때는 21달러였는데 22.19불로 약간 올랐네요, 그죠? 약간 올랐는데 하여튼 너무 막 섬이고 완전 이렇게 약간 작은 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어차피 뉴욕을 가야 되는데 뭐로 그렇게 사이판 들러서 미국 가냐고요, 그죠? 본토로 가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판의 비자로 뉴욕에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영주권을 어차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가자마자 바로 이제 시간당 3일이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만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너무 겸손해갖고 너무 겸손해갖고 나 영어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어떻게 잘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국은요, 자, 뉴욕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소수민족이 다 있기 때문에 영어 못하는 거 표시도 안 나고요. 그 다음에 페이도 어느 정도는 그냥 3일 만에 어느 정도는 다 1억은 전부 다 기본 페이가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어느 병원 가서 뉴욕시티에서 근무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해진 어떤 페이 따라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는 데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필리핀 간호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또 필리핀 간호사들이 영어 못한다고 더 난리를 치죠. 근데 그런 열악한 곳에 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출처는 그래서 RM 프라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카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우리 카피한다 그러면 또 이상한 말이 많은데 유튜브에서 출처를 밝히면은 저희가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판이나 감에 가는 데는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보시죠. 자, 다음에 원장님 미국 랜딩했습니다. 이 쌤이죠? 자, 한번 내용을 보실래요? 네.
비행기에서 이제 춥더라고요. 출국하신 분들은 따뜻한 옷 가지고 비행기 타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공항에서는 노랑 봉투 내고 영주권 받을 주소 알려주고 통과했어요. 전 퍼펙 주소 구글링해서 캡처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현금 가져왔냐고 물어서 3만 불 가져왔다고 했더니 저희는 돈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짐 찾고 세관 신고하는 데서도 그냥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산책하듯이 편안하게 지나갔네요. 이제 퍼펙에서 안내 메일에서 SSN은 공항에서 자동으로 해주니 요청하라고 얘기하니 입국 심사자는 SSN 센터에 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확인 안 하면 퍼펙에서 3주는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동 신청 됐을 수도 있으니 기다리라고요. 첫날은 정신 없었는데 하룻밤 자니 좀 편해졌네요. 오늘은 에이전시 미팅과 오후 부동산 쇼인입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우시길로. 네, 이 선생님이 이제 아들 한 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스타 아이디가 있죠, 그죠? 자, 봉소영문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인스타에서 여러분들 미국 생활을 이제 온 가족의 미국 생활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좀 가을인가 봐요, 그죠? 비행기에서 안에 추우니까 옷까지 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받을 주소를 이제 가서 알려주면요. 자, 거기서 통과를 시켜줘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영주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한국에서 지금 받은 것은, 자, 대사관 인터뷰 받은 것은 임시 영주권입니다. 자, 물론 거기는 퍼머넌트라고 찍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 옛날에 우리 간호사들이 대사관에서 영주권 받고 나면은 이게 퍼머넌트 영주권이라고 해갖고 바로 이제 제대로 된 영주권을 받고 나면 도망을 가버려요, 미국 가면요. 계약 기간을 거치지 않고 에이전시에 놓이지 않고 본인 도망가 버려갖고 그 이후로 이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을 임시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지금 3주 후 사이에 있잖아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면은 일단은 퍼펙트 초이서 에이전시 주소를 갖다 입력하면 됩니다. 이 주소를 보여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주소 알려주려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캡처한 사진 보여줬고, 그다음에 3만 불, 그죠? 왜냐 영주권을 가져가니까 돈 3만 불 가져가도 절대 뭐 이렇게 문제 안 되고요. 그렇지만은 뭐 학생 비자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SSL은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입니다. 자,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미리 공항에서 자동으로 해주니까 요청하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SSN 센터에 가서 하라고 해서 공항에서 갈 때 미리 입력하면은, 자, 거기 2, 3주 안에 도착하거든요, 퍼펙에서. 그러면은 이제 3주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좀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도 가면은 이제 일단은 공항에서 미리 SSN을 신청하고 가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첫날은 정신없었는데 하룻밤 자니까 편해졌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가자마자 에이전시 미팅이 있습니다. 퍼펙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확인해야 되는데 사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이제 사이판하고 감처럼 에이전시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에이전시 있는 줄 알아요, 저도요. 하지만은 뭐 미국 가면 특별한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에이전시 미팅은 바로, 다른 에이전트는 뭐 2, 3주 걸리기도 하고 보통 3개월 걸리기도 하죠, 그죠? 그렇지만 저희는 바로 이제 가자마자 취업이 되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 미팅을 해서, 자, 미리 이제 스테이시라는 간호사하고 미리 어느 정도는 어느 병원 갈 것이다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예약이 된 상태로서 또 에이전시에서 가서 한 번 더 미팅해서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자, 내가 롱아일랜드에 있는 다이얼리시스, 아까처럼 다음에 나타날 뭐 일단은 퀸즈에 있는 다이얼리시스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터뷰에 따라서 취업이 결정된다 하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이때까지 모든 간호사들 가도 SSN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 선생님 되게 퍼펙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인스타 아이디도 여기 있으니까 궁금한 거 이분한테 통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가서 팔로우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궁금한 거 알려주세요. 자, 다음 볼까요? 자, 다음에 이 선생님은 이제 가자마자 윌리엄스 버거 신장센터에 면접 보고 2주 후 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어요? 자, 내용 볼까요? 아직 집을 안 구해서 집을 구하고 해야 돼서 그때 출근한다고 했어요. 아직 모든 게 얼떨떨하고 그러네요. 오늘도 면접 본 선생님 인상도 좋고 친절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다이얼리시스 취업을 시켜주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다이얼리시스 간호사들이, 자, 일단은 저희 퍼펙이나 아이케어에 다이얼리시스 취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병동에 가서 취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이얼시스는 바로 취업을 안 시켜주니까 그걸 모르죠, 그죠? 자, 저희만 이제 다이얼시스 간호사가 전부 다 뉴욕에 있는 다이얼시스 센터나 그 다음에 이제 너싱홈, 리해빌리테이션 앤드 너싱홈에서 크로닉한 환자를 그 병원 내에 다이얼시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병원에서 주로 이제 여러 많은 곳에서 우리가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시스 센터는 하여튼 저번에 우리 오신 선생님도 설명을 했어요, 그죠? 설명을 하고 하여튼 또 그 선생님은 또 좋은 병원으로 가시고 이 선생님 또 다이얼리시스 윌리엄스 다이얼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OT가 되게 길다 그래요. 오리엔테이션을 길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간에 일단은 아주 그냥 분위기도 좋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다이얼리시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윌리엄스 다이얼 센터 아주 좋습니다. 자, 좋고요. 그다음에 굳이 뭐 영어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하고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 적응을 잘하는 분위기 좋은 병원입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사님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자, 다음에 취업하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이번에는 간호사 한 명이 이제 입원 환자 22명이나 돌본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이 공동 파업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서울대병원이나 경북대병원 이런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에서 이제 간호사 한 명당 환자 3명씩 보는 거를 좀 제도화를 딱 시켜서 하자라는 거에 대한 공동 파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동회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3명, 일반 병동에서는 이제 간호사 한 명당 환자 6명을 보게끔 해달라.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퇴사가 매년 늘어나고 또 이제 부족한 간호 인력이 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자 인력이 문제가 돼, 안전이 문제가 되죠,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 병원 간호사들은 하루 평균 22명, 23명 거의 이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환자 한 명당 간호사 한 명당 환자 3명, 호주는 7명 이렇게 비해서 우리나라는 22명이 너무 많죠. 그래서 완전 후진국 태세네. 그래가지고 이제 퇴사도 엄청 많이 하고 이제 신규들도 거의 52.8% 정도 퇴사하는 정도로 이제 퇴사율이 엄청 높은데 반이 넘는 거야. 이거 취업한 게 아니야, 그지? 네,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도 국립대병원 의료 인력을 동결했다고. 미쳤어요, 그죠? 그 나라에 뭐 세금이 안 그친다고 하여튼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국립대병원 이런 데가 충격을 받네요, 그죠?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국립대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 뽑는데 인건비를 이제 딱 만들어 놓잖아요, 항목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률은 1.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많이 안 뽑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진 정원을 증원하는데도 기재부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5명으로 이제 단계적 인력 충원을 제시한 이런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 실행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간호사 일에는 그냥 항상 그래 계획만 하고 실행은 언제? 그다음에 국립대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동결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재부에서 승인해야 되거든요. 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일에는 소홀하죠. 자, 의사 일은 그래서 이게 22명 그래서 한 간호사가 22명 돌보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간호법에 대해서 이런 걸 먼저 제시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우리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선생님 오늘 인터뷰 보니까 뭐 간호사 많이 인터뷰 오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투숙실 인터뷰하는데도 그 간호사가 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병원이 지금 이렇게 한국의 경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 병원이 자꾸 문을 닫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로 가고 있죠. 텔레에서요. 본격 진료로 가고 있으면은 또 병원 재정이 더 악화되거든요. 근데 신규 간호사는 엄청 늘어나요, 그죠? 간호대학을 늘려갖고 이거 간호대학 늘린 게 누구 탓이에요? 간호협회에서 제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요. 이제 근본부터 일단은 간호대학 이렇게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런 줄이지 않으면 이 길은 간호법을 해줄 리도 없고, 그냥 간호사가 남아 넘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돈이 없다고 간호사 수를 많이 뽑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이 돈이 없어서 안 뽑으면은 아무리 뭐 법적으로 한다 그래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제 속수무책이다. 이게 이제 언제건 얘기인데 아직도 그죠? 아직도 6.25 때부터 지금까지 안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일단은 직선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직선제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국가에나 받아들이는 데서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직접 뽑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왜 선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직선제를 하지 않고 지금 대의원들이 추천하는 간호사들이 이제 나이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하면은 젊은 사람들 호응도 안 하고 네. 정부에도 알아요. 왜냐하면은 저 직선제로 뽑힌 일단은 협회장이 아니다. 자, 다른 협회장은 전부 다 직선제로 뽑힌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 대한 태도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법이든 뭐 만들라 그러면은 직선제에 의해서 선택된 간호협회장이 필요하고요. 그 간호협회장은 젊어야 돼요. 늙은 사람 나가면 안 되고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 젊은이의 외침을 외치면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일단은 직선제를 해야 돼요. 직선제에 의한 협회장이 말이 먹혀들지 직선제를 하지 않으면 협회의 말은 먹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제 아닌 할머니가 협회장에 오면은 짜증을 내요,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들이 되게 나이가 젊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그런데 공무원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할머니 되게 싫어해요. 저도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나 노동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요, 저는 제가 가는데도 쪽팔려 죽겠어요. 이 젊은 것들이 나 우습게 할까봐.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가면은 더 신선하게 봐요. 근데 이제 업무가 되게 원만하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된다 생각하는데, 얘 이제 저처럼 늙은 내가 협회가 있다. 나는 이제 내 개인 회사니까 여기 어쩔 수 없이 가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제가 젊은 간호사 데리고 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그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개인 회사도 우리가 로비할 때는 젊은 사람이 좋은데, 하물며 협회에서 나이든 협회장에 가면은 정부에 안 먹힌다. 보건복지부 이렇게 공무원들도 되게 젊었어요. 그다음 모든 공무원이 젊었어요. 그런데 우리 간호만 늙었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젊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젊은 간호사가 나서게 해야 되는데 나이든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나서요, 그죠? 주책이야. 주책을 부리면은 우리 앞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일단 직선제부터 해야만이 국민들이 호소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국가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정책이 반영하는 어떤 파워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설 수 있도록, 자, 해부터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호협회에서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고, 결국에는 물러나라. 늙은 사람 집에 가라. 그 다음에 젊은 사람 앞에 나서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선생님도 많이 나서야 돼요. 숨어 있으면 안 돼. 잠수 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젊은 사람이 막 울면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늙은 사람이 울면요, 저 왜 그래? 미쳤어? 귀신이 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미지를, 늙은 사람 울어도 안 되고 나타나도 안 되고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 젊은 간호사들이 하도 일자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2명씩 돌보려고 그러면 간호사도 별로 필요도 안 해요. 자, 이거 바꿔야 되겠죠? 네. 딱 순서가 협회장 직선제 해야 돼. 다음부터는 이제 직선제, 내년부터는 직선제 해야 되는데, 스케줄을 세워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째라고 하고 있으면은, 자, 미국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죠. 대화가 안 돼요. 무서워요. 하여튼 이게 너무 억울한 현실이죠, 그죠? 네. 지금 22명, 지금 다 LH 있으니까 낫잖아요, 그죠? 네. 저 병동에 옛날에 근무한 적 있어요? 네. 그때 몇 명 갔어요? 병동에 있을 땐 나이트 때 15명. 15명 갔죠, 그죠? 그 죽음 아니에요, 이거죠? 정말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 22명 봐봐요, 그죠? 나이트 했으니까 좀 줄은, 일의 건수가 줄었는데 20개 나이트인데 데이 때 22명 해봐요. 완전히 입퇴원 끝내주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돌아버리는 거지. 22명 절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라는 거죠, 그죠? 특히 국립대병원은 또 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보호자도 없고 그냥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들어온 뭐 노숙자도 한 번씩 들어오고, 네네.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행렬. 그다가 또 일단은 주로 이제 가족 없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런데 22명 본다. 그러면 간호사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티켓 들고 있네요, 그죠? 이 네. 혼자 사면 안 되고, 이 여러 친구들 다 가야 돼요. 이 학교 출신들 다 나가야 돼요. 저도 간호협회에서 대마하는데 우리 학교 출신 안 나오더라고요. 쪽팔리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학교끼리, 그다음 누군가 나가서 가면 학교가 딱 나가서면 학교 단체 나가야 되고요. 네. 그 학교 이제 동기들 다 나가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가서 이제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 하여튼 슬퍼요, 그죠? 네. 이렇게 혼자서 해봤자
그다음에 저 세종시 가더라도 깽가리 치고 북치고 이렇게 해야 뭐 시끄러워야 되는데 우리 간호사들은 막 이렇게 했어요, 그죠? 하여튼 답답해 산소리했습니다. 넘어가요 이제. 네, 이제는 그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이 이제 이걸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49%밖에 안 된다는 좀 슬픈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제 야간의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이제 간호사에 대한 야간 근무 간호사에 대해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딱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이제 이거를 준수하는 곳이 49.1%밖에 안 되는 곳이다. 그리고 50%는 이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종합병원이 그 다음에 한방병원,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순으로 이제 이 야간 간호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고 미쳤어요, 그죠? 이게 해도 뭐 어차피 야간 간호 나이트 뭐 수당이 없다 그러면은 출근 안 하면 되잖아요. 네. 왜 출근하냐고요? 출근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간호사 신문에서 얘기하는데 그 출근 안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출근 저지 운동을 해야 되겠죠. 네.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 나오고 그러면은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원장도 눈도 깜짝 안 해요. 근데 왜 출근하냐고요? 그 사이 미국 가면 되잖아요. 미국은 대처가 1.5배, 2배로 줘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최윤숙 의원실요. 자, 시험센터 열어달라고 그렇게도 눈도 깜짝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가 14세 이하 자 일단은 해외 지역 지원금 500만 원 있습니다. 그 밖에 달라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씹어요. 근데 이런 데는 나서요, 그죠? 뭐 이렇게 나서봤자 최윤숙 의원 나서봤자 눈도 깜짝 안 한다고요. 이 간호사 신문. 내가 시험센터 열어달라고 해도 있잖아요. 실어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센터를 열었더니 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제가 이제 간호사 신문에서 기사해라. 네. 왜 34세 이하인데 취업지원금이 해외 취업지원금 500만 원인데 왜 간호사는 34세 이하 국민 아니냐? 왜 안 해주냐? 니네가 직접 나서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간호사 신문에서 정책팀장한테 여쭤봐야 된대요. 야, 간호사 기자가 무슨 여쭤보고 기자냐? 그건 공무원이지. 그리고 그 정책팀장이 누구예요? 옛날에 우리 저 고발한 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간호법 제정할 때 뭐였죠? 간호 간병 제도 만든 놈이 그 놈이. 간호사가 아닌 일 그런 일에 나서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한참 동안 간호 정책을 담당했다는 게 우리를 슬프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막 수사 불가 이런 게 서면내봤자 눈도 끔찍 안 하고, 그 다음에 해봤자 어때요? 항상 이제 나이트를 그 병원 어느 병원에 안 해준다. 그럼 지금 돈 안 주잖아요. 68곳에 전부 다 출근 저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이트 안 해봐요. 내일 문 닫아요. 그럼 당장 주죠. 네. 왜 접근을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장난치듯이 장난치는 것 같아. 아이고 속 터져요. 이렇게 기사 실을 정도면은 한번 데모하고, 그 다음에 병원마다 앞질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일단은 안민석 의원이 저번에 이제 그 지역구에 의사가 생겼는데 의사 이제 병원 개업을 했는데 소아과 근데 했는데 막 이렇게 지역 주민이나 동네 싸움이 났어요, 그죠? 그런데 의사들이 가갖고 그 국회의원이 나가갖고 그 지역주에 있는 병원 쌀을 싸고 다 커버를 해줬어요. 그 정도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의사가 뭐 한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하면 이런 접근이기 때문에 그럼 최윤숙 의원도 간호 나이트 수당 안 주는 병원에 가서 죽치고 그 다음에 간호협회장을 갖고 출근 저지 운동 하시라고요. 그런 거 해야지. 이렇게 뭐 점점 필요하고 추가 인력 제공 이렇게 필요하고 누가 간호사 국회의원 말 들어요? 내 말도 안 들어주면서. 아이고 정말 우리 간호사 되게 무시해요. 여기도 나 같은 간호사라고 해서 34세 이하 해외 취업 지원금 500만 원 밖에 해달라. 아주 다른 국회의원실보다 더 못되게 굴어요. 아니, 들은 채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해주고. 아니, 거기 간호사 비서관 있잖아요. 간호사 비서관 좀 바꿔주세요. 그럼 안 바꿔줘요. 그 밑에는 팍 잘라버려요. 아이고 내가 눈물 나. 네, 하여튼 우리는 이제 출근 다 똑같이 출근 안 하는 게 이 병원들한테 나이트 수당 안 받아 출근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자, 다음에 끝났나요? 네. 네. 하여튼 오늘 흥분하는 시간인데 이 흥분하는 게 참 언제 네.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흥분하기 힘들면요. 힘이 닿을 때 가기 전에 어디에요? 미국으로 가야 된다. 자, 이 미국이 어디에요? 아이케어. 저희 에이전트가 하고 있는 아이케어. 계약기간 1년은요.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앞으로 계약기간 1년은 평생 없습니다. 자, 제가 아이케어 하면서 우리가 아이케어 사장이요. 2년짜리는 해줄 수 있는데 1년을 못 해준다. 병원장들이 그러더래요. 너 미쳤냐? 그러더래요. 자, 아이케어 원장이 이제 일단은 자씨가 병원장이기 때문에 1년 해달라 한국 간호사 잘 모셔올 테니까 그랬더니 너 미쳤냐? 누가 1년 해주겠냐? 그래도 이분이 병원장이기 때문에 1년간을 성사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당 30발달로 뉴욕에 있는 병원에 취업시키니까 여러분들은 횡재한 거죠. 그죠? 자, 뉴욕에 가야 됩니다. 시골로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10월 14일에 서류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사이에 주춤했던 쌤들요. 10월 14일까지 그러면 10월 7일까지는 서류 빨리 들어가야 14일에 접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14일에 또 일단은 홀딩 된 기간이 풀렸다 그러니까 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안 그러면 저희 문 닫으면요 1년 계약 없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이 1년 계약권 따와도 여러분들이 또 협조가 안 되니까 저 외롭고 힘듭니다. 자,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